자, 해리엇, 우리 최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맨 처음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냥 대금이. 난 이제 처음에는 맨 처음 읽었을 때, 그 맨 첫 부분 읽었을 때, 아니, 그냥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CS 땐 약간 언제나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 어, 나, 나는 뭔가 그 약간 이야기처럼 써 있을 줄 알았는데 대사처럼 써 있어서 놀랐어. 이 무슨 뜻이야? 책에서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원래 그냥 그 음. 약간 내레이터의 시점으로 이야기 밖에 있는 사람의 시점으로 그냥 이야기가 쭉 일반 책처럼 써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대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놀랐거든. 대금이는 최한이 말에 대해 동의가 돼? 응? 대금아, 최한이 말에 동의가 되냐고. 슬픈 돈이 조금 돈이 돼요. 무슨 말이야? 돈이 돼요. 응? 돈이 돼요. 최한이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나레이터였나? 내가 응, 중심을 흘러간다고 했는데, 응. 이 책에는 그 편에 대사가 나오는 게 말하는 거 나와가지고. 그래? 책 7쪽 봐봐.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책이 달라? 책 7쪽 봐봐. 7조. 어. 제1장 3일간. 1장. 꼭 읽어봐. 최한아. 제1장 뭐라고요? 읽어보라고, 처음. 읽어보라고, 3일간. 중앙 문이 열리고 사육사 동물원 주인이 원숭이 찰리를 데리고 2층 공간, 7쪽 맞아, 7쪽? 7쪽이요? 어. 7쪽이, 이게, 제일 첫 번째 챕터 7쪽. 우리의 가치다. 너 이 책 아니야? 그 책 아니에요. 대금이는 어느 책이야? 그래,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인이 똑같은. 태환이 책 봐봐. 뭐 어떤 책이야? 무슨 출판책이야? 어느 출판책이야? 여기 왜, 문학동네요. 맞는데 같은 책인데. 근데 제 1장 3일간 아니야?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제목이? 우리의 가치다인데요. 그다음에 2장 제목은? 우리는 친구요. 그래? 왜 그러지? 문학동네 출판책이 같은데. 어쨌든 다시 읽어봐. 중앙문이 열리고 사육사와 동물원 주인이 원숭이 찰리를 데리고 2층 공간으로 들어온다. 찰리는 모자를 쓰고 있다. 한 손은 무언가를 숨긴 듯 꼭 쥐고 있다. 동물원 주인, 이제 찰리를 우리에 넣어야 할 시간이야. 찰리를 보며 찰리 너도 이해하지? 사육사, 그래 찰리 조금이라도 빨리 친구들과 지내는 게 나아. 찰리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동물원 주인, 너 우리가 한 말을 알아들은 거구나, 그렇지? 사, 사육사 동물들의 자, 느낌,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대금이 읽어봐. 대금이가 쓴 책은 어떻게 돼 있나? 동물원의 밤이 깊어졌다. 애들은 어느새 쏟아질듯이 하늘에 넣고 있었다. 원숭이 찰리는 벌써 한 시간째 같은 곳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는데 더 이상 눈을 떼지 않았다. 자, 대금이 최한이 말이 동의가 돼? 네가 그 책을 읽었는데도? 일부만 동의돼요.
일부만 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대해야 나온 거 맞잖아요. 이걸 대야 설명해야지 방법이 맞고요. 근데 그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나레이트가 설명이 가진 부분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원일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 그 최한이 갖고 있는 책은 해리엇 중에 어린이 희곡 해리엇이야. 최한이 지금 갖고 있는 책이 네. 이 책이야, 이 책. 맞지? 이 책이지? 네. 그래서 이거는 이 희곡으로 각색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대금이가 갖고 있는 책은 대금이나 쌤이 갖고 있는 책은 이 책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최한이의 말을 듣고서 의아했던 거야. 아, 그런데 최한이는 그 책이 최한이 갖고 있는 책이 희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한이가 말한 게 맞아. 근데 선생님이 대금이한테 이 최한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던 것은 대금이가 갖고 있는 책은 희곡책이 아닌데 최한이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대금이가 최한이가 얘기한 것들이 너가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최한이 같은 경우는 희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곡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는데 대금이 너는 내 책은 희곡으로 안 돼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뭐 조금 맞다 갔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맞다 갔다가 또 나중에는 또 조금 맞다 갔다가 이렇게 자꾸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대금아. 대금아 지금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 그 A는 그냥 A인 거야. B는 B인 거고. 너가 B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A라고 했다고 해서 어? 내가 그럼 저 A가 맞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최한이는 의문이 풀렸어? 네. 그래서 원래 이 책 똑같은 작가야. 한윤섭 쌤이 쓰신 책인데 이 한윤섭 쌤님이 이 책 해리엇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최한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뭘로? 희곡으로 각색을 한 거야. 자, 희곡이 뭐야? 약간 뭔가, 음, 대금의 희곡이 뭐야? 연극 그런 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 연극할 때 쓰는 대본 그렇지. 같은 거.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본이 희곡이야. 자, 그러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대본은 뭐라고 불러? 응? 영화 대본은 연극? 뭐라고? 연극? 아니, 연극과 영화가 있는데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본을 특별히 희곡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영화도 보면 영화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외우겠죠? 대사, 뭐라고? 대사를 외우겠죠? 배우들. 그러면 그 영화 배우들이 참고로 하는 거는 뭐냐고. 연극의 대본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대본은 뭐라고 부른다고? 시나리오. 시나리오라고, 시나리오.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 자,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 뭘까? 희곡은 뭔가 해야 할 일과 대사가 적혀 있는데, 응, 영화, 영화 그 시나리오는 약간 응, 뭔가 카메라 몇을 바꾼다, 응, 끊는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응.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자, 희곡은 연극을 위한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를 위한 대본인데 대금이 그러면 연극과 영화의 차이가 뭐야?
연극은요, 이거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음, 영화는 효과의 사용이에요, 다양한. 다양한 뭘 사용한다고? 효과예요. 효과. 연극은 효과를 안 사용해? CG. CG. CG를 사용한다. 자, 최환이 연극과 영화의 차이가 뭐야? 그 연극은 진짜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연기하는 걸 보는 건데 영화는 그거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연극은 지금 당장이야. 지금 당장 관객들 앞에서 실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만 한 번 볼 수 있는 게 연극이야. 반면 영화는 미리 찍어놔요. 찍지, 제작을 하지. 그래서 그거를 필름에 담아서 그 상영을 하잖아. 그래서 연극은 공연한다고 그러고 영화는 상영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연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지. 그 자리에서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영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하나, 안에 않지.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우리가 일막이다, 일장이다 해서 막과 장으로 나눠. 근데 시나리오는 그에 비해서 자, 뭐, 몇 컷하고 뭐 이렇게 씬이라고 그러는데 그 씬을 단위로 해서 영화를 이렇게 찍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중심이라는 거야? 대상. 배우들의 대사. 그리고 행동과 대사가 중심인 점들. 그 점이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동화나 소설이 이걸 이제 원작이라고 그러고 원래 처음 작품. 근데 이거를 이제 희곡으로 만들면 희곡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러냐면 이런 걸 보고 각색했다고. 뭐 했다고 그런다고? 각색이요. 각색은 원래 있는 거를 다른 용도에 맞게 바꾸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각색했다고 그래. 근데 그 모두 다 동화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희곡으로 각색하냐? 그건 아니야. 뭐 동화 소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웹툰, 만화. 웹툰을 원작으로 했는데 이거를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이렇게 뭐야? 드라마 대본 이런 걸로 이제 각색해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기도 하는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 원래 연극 대본 희곡이었는데 이거를 동화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 연극 대본을 뭘로 만든다고? 동화. 동화나 소설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알아? 네. 네, 어떤 사람이야? 연극 만드는 사람. 그렇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야, 극작가. 이 사람이 희곡을 쓰는 작가야. 그래서 그 섹스피어의 뭐 4대 비극이다, 4대 희극이다. 이거는 원래 연극 대본이었어.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거, 햄릿 뭐 이런 거 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뭘로 만든 거야? 소설로 바꿔 만든 거야. 이렇게 연극이나 영화가 먼저인데 그것이 좋아서 나중에 동화나 소설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동화나 소설이었었는데 그거를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각색 바꾸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원래 한윤서 선생님이 해리엇이라는 동화책을 원래 썼어. 그게 2011년에 나왔어.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2019년도에 뭘로? 지금 최한이 갖고 있는 희곡으로 각색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최한이 같은 어떤 그러한 질문이 나와 있는 거고, 최한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해리엇, 원래 동화책을 찾아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두 장르의 어떤 그런 또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한이가 다른 책을 보는 바람에 갑자기 선생님이 계획이 없던 연극과 영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쭉 했습니다. 자, 최한이 또 진행해. 근데 나머지 한 개도 뭔가 이
책에 따라서 뭔가 다를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 해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뭐였어? 공금정? 궁금한 점. 그 마지막 부분에 어, 해리엇이 그 바다에 갔잖아. 누가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갈라파고스가 간 거야? 어, 난, 난, 나는 왜 이 이야기의 시점이 해리엇이 아니라, 찰리의 시점인지가 궁금했어. 왜냐면 이 이야기의 제목도 해리엇이고, 그런데 보통 해리엇의 시점으로 쓸 텐데 왜 찰리 시점으로 썼나가 궁금해. 자, 지금 대금이가 물었던 문제에 대해서 최한이가 대답을 해주고, 최한이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대금이가 대답을 해주고, 한번 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금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대금이의 궁금증은 뭐였다고 했어? 그 마지막 부분에 헬이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갈라파고스에 간 거야? 어떻게 바다에 대금아, 네?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봐. 네. 그 해리엇이 마지막 부분에 응. 그 바다로 수영하는데 분명히 힘이 약방해가지고 바다에 가라앉게 있었는데 어떻게 갈라파고스에 간 건지. 가라앉고 있었는데 갈라파고스 갔던 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부분에 응. 찾아서 읽어줘봐. 네. 어디부터 읽어야지? 해리엇이 다시 본 바다를 보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발을 세웠다. 그 순간 해리엇이 그것이 자신에게 나온 마지막 희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이 잠겨왔다. 딱 닫히는 순간이었다. 발각을 갈라파고 갈라파고스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악리가 세상에 있게 하야겠다. 해리엇이 모든 것을 가라앉았다. 응. 계속 읽어야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해리엇은 바람과 뛰어는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리고 30분 동안 몸뚱이만 늘렸던 자신의 몸이 가벼운 것 같았다. 마치 비탈이 잡아지는 것 같았다. 그 이탈 같은 몸이 숨쉬는 허무동안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몸이 너무 높이 올라갔다고 느꼈을 때 해리엇이 눈을 떴다. 평생의 그리워하는 갈라파고스 쪽으로 시작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웃고 있는 수많은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희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 거기까지. 지금 최한이 책에는 결말이 어떻게 나와 있어? 제 책에는 그냥 바다로 가면서 너희들이 잊지 못할 거야 하면서 끝나요. 음. 그 바다로 갔고, 그래서 그 해리엇이 갈라파고스로 갔다는 얘기 안 나와? 네. 음. 자, 지금 대금이는 우리 그 책에는 이 거북이 갈라파고스로 갔다고 나오거든? 근데 지금 네. 대금이가 의아한 부분은 어, 눈이 감기고 세상의 빛이 사라졌다. 해리엇의 몸이 서서히 가라앉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니
섬이 점점 가까워 있고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대금이가 질문한 거지. 시안이 지금 대금이가 그 한글을 쭉 읽어봐 들어봤을 때 어떨 것 같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생각은 이 가기 전에 제 책에서는 이 해리엇이 원래 거북은 바다를 찾아가가지고 잘 갈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갔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뭔가 가라앉아서 수명을 다했는데 약간 뭔가 주마등처럼 상상 속에서 다녀간 거죠. 음. 자, 대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왠지 천국에 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 좀 갈라파고스에 갔다는 건 무슨 의미야 그러면? 그 갈라파고스가 모습이 약간 천국인 거죠. 갈라파고스 거북이 천국 같은 거죠. 거기 죽고 약간 갈라파고스 똑같이 생긴 천국. 근데 음. 갈라파고스가 처음에 그 헤리엇의 고향이라고 나왔는데 음. 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천국으로 말이 아니잖아. 그럼 어떤 말인지 대금이가 얘기해 줘봐. 있잖아요. 헬리엇이 죽었잖아요. 나중에 죽은 것 같은데. 음. 죽고 나서 천국 간 거, 천국이 됐는데 자신이 그래도 갈라파고스 생긴 똑같은데, 천국이 생긴 게. 뭐라고? 마지막에? 천국이 생긴 게 자신의 고향이 갈라파고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 대금이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대금이가 가는 천국과 해리엇이 가는 천국과 다 달라. 네, 천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던 곳이 가는 게 천국이다. 네. 아, 그래, 그래. 자, 저희 집 원조가 친구도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음. 그래서 먼저 간 친구도 거기 가서 본 거다. 네. 아, 그래, 그래. 최한이 대금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음. 충분히 믿음직해요. 자, 책 137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찰리의 말에 해리엇이 고개를 저었다. 찰리, 난 힘을 잃어간다. 올드, 그날 해리엇의 생명이 3일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는 해리엇한테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닌가요?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곧 뭐 할 거야, 해리엇은? 요 글을 읽어보면 해리엇은 곧, 그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해리엇을 바다에 데려가 주자라고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최한희 책에는 그렇지 않아? 그것까진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엇이 다시 먼 바다를 보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발을 저었다. 그 순간 해리엇은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서히 눈이 감겨왔다. 세상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바다가 날 갈라파고스까지 데려갈 거야. 눈이 감기고 세상의 빛이 사라졌다. 해리엇이 몸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요것만 보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해? 천국. 죽음을 의미하지, 죽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해리엇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그러고 평생 동안 무거워만 여겼던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거는 마치 저 알겠어요. 뭐, 전에 그 동물원 안에서 환생 얘기가 나왔잖아요. 음, 어쩌면 갈라파고스에서 다시 환생한 거 아닐까요? 갈라파고스는 다시 환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 그 깃털 같은 몸이 천천히 허공으로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해갖고, 이제 평생 그리워하던 갈라파고스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금이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먼저 간 친구. 먼저 죽은 친구들을 본 거다. 대금이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저승에서 본 거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최한이. 음,
잘 모르겠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해? 죽으면. 일단은 뭐 실제로는 무덤에 묻히거나 하겠죠. 아, 무덤에 묻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뭐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잖아.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아, 그러면은 음, 몸은 가라앉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 그 영혼이 어디에 간 거야? 갈라파고스요. 갈라파고스에 가서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대급이가 말한 죽은 친구가 아니라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친구요? 어디에? 갈라파고스에. 갈라파고스에 그때 잡혀오지 않고 살아있는 친구일 수도 있지 않아? 대금아? 히리엇이 그것도 엄청 오래 산 편 아니에요? 응? 히리엇이 그거보다 엄청 하긴 엄청 오래 산 편 아니에요? 그렇지. 해리엇이 오래 산 편이긴 하지만 뭐에 비하면 일반 거북들의 원래 거북에 비하면 오래 산 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대금아? 그래요? 어? 그래요? 거, 어, 거북 응, 많이 산 거는 500년까지 산다고 듣긴 들었는데. 응. 해리엇이 만약에 이렇게 오지 아니하고 갈라파고스에 그대로 있었다라면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어쨌든 아니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쌤의 말이 맞다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 일리가 있어요, 그럼. 어? 일리가 있어요.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보면 아니면 가라앉았는데 뭐 기적적으로 이게 뭐해서 떠가지고 바다에 의해서 또 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갈라파고스에 뭐 했다? 도착해서 봤다라는 썰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썰은 지금 쌤이 말했던 영혼이 간 거다라는 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썰은 대금이가 말한 대로 뭐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 보는 거라는 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최한이는 뭘 얘기했지? 어, 아, 응? 아, 최한이 아까 얘기한 거 뭐였지? 어떤 썰이었지? 왜 갑자기 기억이. 자 그래서 갈라파고스 아까 제가 생각한 게 죽고 나서 주마등으로 상상 속에서. 그렇지.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갈라파고스가 여기입니다. 보여? 이게 갈라파고스 제도인데 제도라는 거는 여러 섬을 합쳐서 부를 때 우리가 무슨 제도라고 해. 이게 지금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해서 갈라파고스에 있는 여러 섬이라는 어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 섬이 있는 거지. 요것이 이제 어디의 고향? 뼈대 고야. 갈라파고스도 해리엇의 고향이지, 해리엇의 고향. 자, 근데 이 갈라파고스와 관련된 유명한 인물이 있어. 다윈. 찰스 다인. 찰스 다인이, 이 진화론과 아, 관련 지난. 공익기운을 쓴 인물이 그 찰스 다인인데, 찰스 다인의 어떤 그런 연구 성과에 실질적인 어떤 큰 기여한 부분들이 바로 이 갈라파고스 제도인데, 이 갈라파고스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지. 여기가 이제 뭐 북미고 여기가 우리가 중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란 얘기지.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곳과 달리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섬에 각각에 서식하는 이런 새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생태가 그 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이렇게 이론을 확립하게 되는 그런 점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해리엇은 아, 100% 작가의 상상이 아니라 다윈이 그 비그론가 비그로를 타고 실제로 이제 이쪽에 왔던 탐험으로 왔던 항해 탐험으로 왔던 그 이야기에 플러스 작가의 상상력이 보태어져 가지고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자, 대금이 어쨌든 뭐 완전히 속 시원하게 풀린 건 아니지만 너가 제기한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네. 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한이 문제를 갖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최한이가 제기한 어, 문제에 대해서. 그 있잖아요. 응, 그 해리엄만 나온 이야기에 재미없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다른 인물 등장시켜가지고 응, 이게 더 재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야기 응. 풍성하고. 최한이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엄청나게 재밌다고 하는 뭔가 셜록 홈즈 같이 그런 책들도 보통 다 이, 그 약간 제목이 이름인 경우 보통 주인공이잖아요? 응, 그럼, 이제 보통 그 주인공의 시점을 따라 하는데, 이 제목이 해리엇임에도 불구하고 찰리가 됐으니까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 응. 자, 요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는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 찰리, 찰리. 찰리는 뭐? 원숭이. 원숭이 찰리 입장에서 이야기가 끌려가고 있는 것도, 끌고 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숭이 찰리와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그 스미스, 스미스요. 그렇지. 스미스는 개코 원숭이지. 개코 원숭이 스미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원숭이 찰리와 개코 원숭이 스미스의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봐도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하나가 완성이 될 수 있어. 자, 근데 거기에 원숭이 찰리와 개코 원숭이 스미스 사이에 자, 누가 나오는 거야? 해리엇하고 다른 동물들이요. 자, 해리엇이 나와, 해리엇. 해리엇은 뭐야? 거북이요. 거북이야, 거북이. 바다 거북이, 해리엇. 자, 아나운서, 근데 제목이 뭐더라? 찰리, 해리엇이다라는. 그래서 최한이 입장에는 왜 찰리 얘기가 아니라, 왜 제목이 찰리가 아니라, 왜 제목이 해리엇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어? 자, 아까 대금이가 말한 부분 말고 없을까? 재밌으려고? 그러면 제목을 스미스라고 하지? 왜 스미스도 아니고, 해리엇, 찰리도 아니고 해리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응? 왜 제목이 해리엇일까? 중요한 인물이어서, 어? 이야기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왜 해리엇이 중요한 인물이냐고. 자,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찰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리엇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금이 갖고 있는 책 154쪽 보겠습니다. 자, 154쪽이면 추천의 말 해가지고 김진경 선생님이라고 뭐 목수들의 전쟁이나 그 고양이 학교인가 제목이 있으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책을 쓴 이렇게 유명한 또 동화 작가가 있는데 그 분이 추천의 말을 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 두 번째 문단 이 작품은부터 대금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약품은 엄마와 헤어지는 음식 안에 오일 때 다시 올수있 찰리가 다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들어옴으로써 갈망적으로 느껴졌던 동물원의 상황을 할만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친밀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사회 원인의 찰리가 좀 자, 잠깐 미안해, 대금아. 거기까지만 보면 이건 뭐 해야 돼, 제목이? 찰리예요. 찰리야, 찰리의 이야기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아이언승이 찰리가 신생을 틀에 나서는 과정은 시리어스 안에 시리즈에 너무 달라붙고 불가능했다. 이거 보면 찰리가 머릿속에 어려움을 때문에 같이 있어준다. 내의 정말 절망적인 것들은 정말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불 같은 일이 서로 곁에 있어질 줄 모르는 내 의심을 깨닫게 한다. 하위원이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 의사각들이 갖는다. 계속. 죽음이 임박하는 헤일리언이 발락하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는데 인간들이 나타났던 그간 끔찍한 일. 그리고 바다로 발락하고 있을 그간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한다. 항상 다른 동물들은 그 꿈을 위해 동료를 발견하와 수행을 즉각 가져 데려다 준뒤 그 동물을 보여간다. 동물은 막히 인간이 기지하는 공룡과 다른 동물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에 맺고 있으며 동물원의 살만할 곳은 없이 갈 것이며 갈라파고스와 같은 원래의 자연에 대한 꿈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해리한 해리의 분명 모르는 등 신물이야. 거기까지. 자, 지금 대금이가 읽은 그 뒷부분을 보면 왜 제목이 해리엇이라고 하는지 채환이 짐작이 좀 가? 잘 모르겠네. 대금이는 지금 읽어보니까 왜 제목이 해리엇인지. 힐링이 없었으면 찰리가 정체성을 못 찾아서 또, 자, 앞부분에서는 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해리엇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인간들에게 잡혀 겪었던 그간의 끔찍한 일들을 그리고 바다로 갈라파고스로 돌아간다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누구의 이야기야, 채원아? 해리엇의 이야기요. 해리엇의 이야기. 그러면 이 작가 한윤섭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원숭이 찰리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뭐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해리엇. 거북이 해리엇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누구의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던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뭐지? 그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자가 있잖아, 사회자. 그 네. 사회자가 있고 그날의 특별한 손님이 있잖아. 응?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그 PD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회자일까 아니면 그날 게스트일까? 그날의 게스트 그날의 게스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회자는 왜 있는 거야? 그거를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게스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 게스트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전달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래서 사회자 그 자신의 삶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는 그냥 이용될 뿐이야. 채한이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그 사회자하고 게스트를 해리엇하고 찰리. 응. 그럼 누가 사회자고 누가 게스트인 거야? 게스트가 해리엇이고 응. 사회자가 찰리요? 또 찰리를 등장시켰지만 사실은 찰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구의 삶에 대해서 해리 해리엇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인의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인간들이 어떤 그런 항해, 탐험 이런 거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책을 읽는 순간 우리는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아?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뭔가 진화론을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 뭔가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고 그래. 인간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동물이 그렇게 되건 말거나 하고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책은 동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난데없이 닥친 일이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찰리의 이야기일까? 해리엇의 이야기일까? 라는 점에서 이 작가가 제목을 해리엇으로 정했다라면 작가는 누구에게 더 주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해리어. 해리엇에게 더 주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또 보니까 아까 추천의 말이라고 뒤에 김진경 선생님의 글을 보면 김진경 선생님은 사실은 해리엇보다는 또 누구에게 더 주목한 거야? 찰리요. 찰리에게 주목한 거야. 찰리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고 그거를 해리엇이 옆에서 뭐 해줬다? 더, 도와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김진경 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책 제목이 찰리가 돼, 찰리가. 그런데 그렇게 찰리의 이야기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까 찰리는 해리엇을 잘 소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다. 라고 한다면 제목이 해리엇이 되는 게 맞지. 혹시 긴긴밤이라는 책 우리 읽었었나? 네. 긴긴밤도 마찬가지지. 긴긴밤도 보면은 그게 누가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 소예요. 어? 풀소예요. 코뿔소요. 코뿔소? 아, 아니,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코뿔소가 아니지. 그 코뿔소의 친구의 아기요. 펭귄, 펭귄. 펭귄 아니었어? 네. 그 펭귄이었잖아. 그 펭귄이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코뿔소의 코뿔소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잖아. 그러니까 펭귄의 얘기가 아니라 코뿔소의 이야기인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 보면 그냥 단지 소개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사회자냐? 그렇진 않는 거지. 찰리 자체도 나름 이게 뭐야?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최한이도 본 거고 이 책의 뭐 추천사를 쓴 김진경 작가도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 음, 자, 최한이 다 했어? 아니면 또 할 거야? 네. 다 했어. 그래서 뭐 최한이가 제기한 문제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대금이 너 하면은 해리엇이었다면 그 75년 동안 살았을 때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 어, 나는 뭔가 기본적으로 그냥 고향이 그냥 돌아가고 싶고 그 오랫동안 그냥 딴 데 있었으니까 뭔가 진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고향이 있지 못한 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건, 우리 너가 스미스였다면 그 찰리가 나갈 때 할아버지가 KS 좋아졌다고 좋아지자고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마지막 부분은 잘 못 들었어. 이거 찰리가 있잖아. 마지막 부분에 해리한테 마지막 그 바다에서 원하는데 작전하잖아. 근데 스미스는 동을 다 찾아가 있는 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좀 오디오가 좀 계속 끊기는. 자 마지막 부분에 대금아 네. 어 지금 해리엇을 바다로 데려가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뭘 해야 된다고? 그 스미스의 동을, 해리가 스미스의 동을 청했어요. 도움을. 찰리가 스미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왜냐면 스미스였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자기가 만약 스미스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 됐어 최하나? 네. 그러니까 백호원숭이 스미스였더라면 찰리가 해리엇을 도와주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아마도 도와줬겠죠. 왜냐면은 이제 스미스 입장에서도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나가보고 싶을 거고
게다가 해리어 데려다주고 꼭 동물원에 다시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너처럼 나도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답답했는데 내가 좀 자유 넘길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이제 바깥을 느끼는 기분이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약간 큰, 자신의 할아버지의 친구? 네, 같은 분이신데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 또 끝났어요. 자, 최하인 책에는 스미스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어, 마지막에? 최하나, 너가 갖고 있는 그 희곡에는 스미스가 어떻게 했어, 마지막에? 그- 그냥 끝까지 해리어 갈 때까지 있다가 응, 스미스라고는 안 나오고 응. 그냥 동물들이라고만 나와서 스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너는, 스미스는? 자, 대금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책 152쪽 대금이 밑에서 셋째 줄. 드디어 152쪽의 밑에서 셋째 줄. 친구 아침에 잔다고 소리치는 데코레이션을 들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헬리는 그냥 깜빡이 시도가 그의 모습이 떠올렸다. 어떤 순간도 숨을 쉬어 내 스타를 정말 잘 알고 있다. 찰리는 친구들과 이미 어떤 결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거기까지. 자, 스미스는 어떤 결정을 한 거야? 동물에 남아있다는 어? 동물원에 있는 걸. 동물원에 있는 거를 결정한 거라고?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응, 왜 그렇게 생각했어, 대금은? 왜냐면요, 그리고 이쪽 다른 개코원숭들이 밥 따라하면서 데려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왠지 스미스도 거기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응. 시안이 어떻게 생각해? 음, 대금이. 그렇다면 왜 스미스는 숲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응, 자신의 스미스가 아직 아니라, 아직 안개 있잖아요. 응? 그 있잖아요. 응. 동물원, 아직 아내랑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동물원이라서 대감도잖아. 야생은 위험할 수 있지. 인간들이 더 많이 다니고. 응, 더 쏘이니까 사냥꾼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응, 밥도 계속 일정한 시간대에 주고, 안전성도 인증이 돼 있고. 응. 최한이는? 만약 최한이 너가 스미스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안에 남아 있겠죠. 왜? 계속 나가고 싶어 했잖아. 뭐, 애기하고 같이, 살고, 뭔가 생존을 위한 환경에는 그 동물원이 더 좋긴 하니까요. 자, 책 103쪽 봐볼까? 대금이. 자, 102쪽 마지막 줄부터 한번 대금이가 읽어줘 보겠습니다. 최한이 한번 잘 들어봐. 스미스, 난 내가 아픈 원숭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지금의 그 모습이 바로 너, 내 본래의 모습이야.
내가 태어난 날을 난 기억한다. 모두들 웃었지.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있던 날이 그들에게 행복하다는 의미였다. 스미스는 여전히 너무 많고 성공했다는 것이 좋다. 스미스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해리야. 다시 헬기를 열었다. 이것은 동물들은 모두 친구다. 그건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연을 자연스럽고 비슷하게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그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가진 너희도 언니한테 같이 고 있어.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이거 따뜻해야만 한다.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이런 말 나와. 이곳의 동물들은 모두 친구다. 그건 이곳이 숲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채원아. 숲에서는 이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음, 막 서로 사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음, 여기서는 계속 밥도 주고 음, 그, 그 뭔가 살 자리도 다 따로따로 마련해 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대금은 어떻게 해석했어? 저는 야생은 서로 사냥하고 천적도 있고 먹힌 쪽이 있지만 음, 동물은 먹힌 쪽, 그냥 먹는 쪽이 없는 거죠. 서로 편히 지낼 음, 수가 있는 거고. 음. 자, 그렇다면 왜 스미스가 동물원에 남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다른 어, 다른 동물들이랑 뭔가 그렇게 약간 뭔가 그렇게 사냥하고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음. 대금이는? 네? 대금이는 어떻게 생각해?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네, 스미스가 왜 동물원에 남았는지를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물어봤어. 네, 일치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왜냐면은 여기에 이걸 동물을 못 친구라고 할 때는 이가 숲이 아니기 때문이죠. 숲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친구여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음. 자, 132쪽.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대금이가 다시 한번 또 읽어줘 보고 채연이 한번 잘 들어봐. 쌤이 왜 여기를 읽어보는지.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은 결코 절망되지 않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었어.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난 알고 있어. 그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희와 지금 내 친구인 집이들이 갈라파고스 그립지만 너희는 눈치안 행복했다. 이게 신의 마지막 이야기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맞다. 자, 안녕하세요. 어, 이게 지금 해리엇이 해준 얘기잖아. 이거하고 스미스가 동물원에 남기로 결정한 거하고 연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계속 쌤이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금이. 동물들은 모두가 친구지. 된 거예요. 자연도 그립지만 동물원에서 친구 다른 거 친하게 지내는 것도 행복하다. 음. 자, 그렇지, 바로. 그러면 이러한 스미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채연아? 아까 완전히 뭔가 튕겨서 아예 멈춰버려서 아예 못 들었어요. 음. 아니, 스미스가 지금 얘기했듯이 스미스는 갈라파고스에 돌아가고 싶긴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나는 행복했다. 난 너희들과 친구다. 어? 그러니 너희들도 이곳에서 친구다. 그러니 잘 지내라. 라는 식의 어떤 이 해리엇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뭔가 헬리여서 뭔가 이게 사람들도 동물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걸 원치 않는 음, 것 같아요. 음. 대금은 어떻게 생각해? 저도
야생에 사는데 도도 친할 지낼 수 없지만 얘들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얘가 뭐 행복하다 야생보다. 음.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 거야. 자, 하나는,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아까 우리 천국이에요, 천국.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국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대금이가, 지금 채한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면, 그게 바로 뭐다? 한국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네이클로바가 상징하는 게 뭐야? 네이클로바. 행운이요. 행운이요. 어? 행운이요. 행운이야, 행운. 세이클로바는 행복이에요. 행복이래. 근데 이 세이클로바가 많아. 근데 사람들은 세이클로바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뭐해? 네. 네이클로랑 세이클로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곁에 흔히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행운만을 쫓느냐? 이 얘기를 이 책과 접목시켜 보면 스미스, 너 왜 지금 네 곁에 있는 친구들과의 행복을 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는 왜 맨날 화가 나서 너는 저 숲으로 가는 행운만을 너는 쫓고 있냐? 그러지 말고 여기서 네가 뭘 찾아라? 행복을 찾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닐까 혹시? 만약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일까? 나를 질문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어때? 대금아? 시안이는 어때? 저는 응. 어떨 때는 뭔가 맞고 어떨 때는 틀린 말이라고 그 생각해요. 어떨 때가 어떤 때? 각각. 뭔가 아까 지금 스미스처럼 응, 뭔가 그렇게 이미 생존하기 좋은 환경에서 응, 그,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그런 고집이 있어서 응, 딱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운을 찾으려 하는 거면은 해리엇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응, 만약에 뭔가 정말 이유가 있어서 뭔가 그냥 그저 그렇다는 것보다 뭔가 상세하고 꼭 그래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응. 해리엇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 자, 바로 그 얘기, 지금 최한이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한번 요거 들어보겠습니다. 122쪽. 자, 121쪽, 그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보자. 자, 121쪽에 그 대금에, 저기 한 김에 밑에서 열째 줄. 사람들은, 거기 또 읽어줘볼까? 최한 잘 들어봐. 21줄이에요. 121쪽에. 열째 줄, 열째 줄. 위에서 열째 줄, 밑에서 열째 줄 똑같네. 열째 줄. 사람들은. 6줄이요. 121쪽. 사람들은 우리와 동물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똑같다는 게 중요해. 즐겁던 우리 때는 소환 공동된 쪽을 알면 좋아할 테니까. 사람들 우리는 것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해. 사실 이미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그런 장점을 몰라. 그 우리 이쪽 쪽에 투여들렸다. 또 어떤 걸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땅에 우리 처음으로 처음에 들어온 영향을 모두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계속 읽어봐. 우리는 굳이 몰라도 우리 땅에 남은 친구에게는 알려요. 사람이 우리 같은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거의 목소리였다. 또 찰려야 또 다른 거짓 오법이 잡혀가서 불었다. 그러고는 몸을 온게 상을 만들어 타이로 몸을 옮기겠다. 불편이 혹독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나 앞에 그의 거북이 얘기야. 내가 오고 어른 보고 타이에 좀 말했다. 우리 좀 누군가 다시 무대에 땅을 들어가야 해. 늙은 거북은 말을 마치고 여러 마리 몇 마리가 어린어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자리에 우여곡절 가능성이 있을 거야. 우리는 아주 멀리 떠나갔다. 늙은 거북은 긴장한 각오로 말했다. 어찌되는 거예요? 정말 늙은 거북이 부렸다. 늙은 거북을 다시 보면서 입을 열었다. 다음 하루는 우리는 누군가 잡으러 온다면 내가 조문 앞에 있겠지. 해무무지를 모두 뒤로 물려있는데 우리를 정말 연결했다. 난 여기 있는 거북이 가장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아실 것도 없어. 그게 일이 내가 그냥 뭔지 알 거예요. 생각하려고 하면 어리고 이상할지도 모르잖아. 그를 바다를 만나면 다시 우리 때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거북들이 모래 속에서 살다 바다에 향할 때 있단 말이에요. 모두 갈 수 없어도 누군가는 바다를 만들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런 거북의 말이 이해됐다. 잠시 정적이 들렸다. 당신 나를 내 함께 어떻게 지키지자면 그러면 내가 여태 당신만 내가 원해보일 거예요. 또 다른 뻔히 믿어야자 제 다른 거보다 스스로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가연이랑 마냥 소리였다. 하지만 마냥 그이 나왔다. 괜히 기뻐할 수 없었다. 자, 거기까지. 자, 지금 채환이가 아까 했던 말들, 어떤 경우에 맞고 어떤 경우에 틀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쌤이 지금 대금에게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거든? 대금아, 왜 쌤이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을까? 스미스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요? 응? 스미스도 뭔가, 이건 스미스의 이유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이유야? 거북이들의 이유. 어, 거북이 해리엇의 이유지. 해리엇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섬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인간들이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 인간들이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 인간들이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인간들이 우리나라 우리부터 위험하다, 인간들이. 인간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거지. 인간들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해리엇은 뭐야?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지. 근데 또 해리엇은 반대로 또 뭐라고 하기도 했어. 아까 쪽박가 그 앞에서 계속 했던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뭐라는 거야? 우리가 친구로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최한이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어때? 뭔가 응. 약간 내가 하면 맞고 너네가 하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 모순이야? 앞뒤가 안 맞아? 아니면 해리엇이 그 두 가지 아까 네가 채연이가 말했던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인물 안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생각이 대금이? 좀 많지만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과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저 뭔가 이상을 품고 뭔가 꿈을 품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어쩌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몰라. 지금 당장의 일에 뭐 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또 뭐 해야 돼? 새로운 거를 동경하는, 새로운 걸 찾아나고 나가고자 하는, 아니면 자기 어떤 그런 소명,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어떤 그런 거지만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함께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해리엇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또는 뭐 아까 스미스가 숲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 인간 본능? 뭐라 그런다고?
미소 본능. 미소본. 미소 본능이란 말 들어봤어? 네. 네. 뭐야? 다시 돌아가려는 본능. 원래 있던 어, 곳으로. 자기의 고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최한이하고 대금이는 고향이 있어? 너희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 여기. 대금이는 나중에 보면 그 울산 지금 사는 곳으로 그립고 이렇게 돌아오고 싶을 것 같아? 네. 지금 시절 보내는 곳. 최한이는? 저도 뭔가 응, 그릴 것 같긴 한데, 응.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좀, 약간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고향이 있는가? 그 옛날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거기에 살았거나 자기가 태어나서 거의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살고 친척들이 살고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친구들이 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의미가 강했어. 근데 오늘날은 하도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그리고 다 뭐 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 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고향이라는 게 있는 세대인가? 고향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지 않나?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향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쌤이 희곡으로 돼 있는 해리엇이라는 책이 출판된 거를 몰랐네. 전혀 생각도 못했네. 근데 어쨌든 덕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네. 다음 주에는 체 게바라와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 알아? 체 몰라요. 게바라라는 남미 아르헨티나 쪽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 이야기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함께 또 남미에 대해서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책이기도 한데 그 책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